2장 4절 무리함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무리함수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무리식으로 표시가 되는 함수를 통틀어서 우리가 무리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무리함수 중에서도 훨씬 더 복잡한 형태의 무리함수들은 나중에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난 뒤에나 가능하고요. 우리가 이 절에서는 루트 안에가 일차함수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간단하게 루트 안에가 ax 이와 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이때 a는 상수라서 a가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를 나눠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y는 이퀄 루트 ax에서 만약에 a가 양수였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곱근이잖아요. 제곱근 안에는 항상 이 값은 0보다 크나 같아야 돼요. a가 양수였기 때문에 그럼 x는 0보다 크나 같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함수가 정의되는 정역의 범위는 x들의 집합인데요. x는 분명히 0보다 크나 같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정역이고요. 치역을 살펴보면 치역은 y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예요. x가 0일 때 0이고 x가 0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양의 제곱근이니까 마이너스가 나올 리가 없죠. 자, 그래서 치역 y는 언제나 0보다 크나 같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함수는 정역은 0보다 크나 같고 치역도 0보다 크나 같은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x가 커지면 커질수록 y값도 커지니까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의 윤곽을 그려본다면은 대략 다음 같은 모양으로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모양으로 주어집니다. y 루트 ax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a가 음수였다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만약에 y는 이퀄 루트 ax에서 a가 음수였다고 가정한다면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게 제곱근이기 때문에 루트 안에 있는 값은 항상 0보다 크나 같아야 돼요. ax가 0보다 크나 같아야 되는데 이미 a가 음수라면 얘가 음수이면 얘가 양수일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순간에 곱해서 음수가 되니까요. 자, 그래서 얘가 음수면 얘도 음수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야만 음수 곱하기 음수가 양수가 되니까요. 자, 그래서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 이 경우에는 x가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역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역은 x가 음수라 할지라도 이미 a도 음수니까 요거 자체는 양수예요. 그래서 제곱근이니까 여기가 플러스니까 y는 0보다 크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역은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래프를 자, 이제 요 직교좌표기에다 또 따로 그려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역은 0보다 작거나 같고 치역이 0보다 크나 같은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루트 ax에서 a가 음수였을 때는 그래프가 2, 4분면에서 그려지게 되고요. a가 양수였을 때는 1, 4분면에서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루트 바깥에 마이너스가 있으면은 x축 대칭이니까 아래로 그려지게 돼요. 여기도 루트 바깥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x축 대칭이니까 아래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형태의 문제들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번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a가 양수일 때는 원점과 1, 4분면에서 그래프가 그려지고 a가 음수일 때는 원점과 2, 4분면에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는 보세요. 노란색하고 빨간색을 잘 보면 같은 a인데 부호만 반대로 돼 있었다고 가정한다면 y축에 대해서 서로 간에 대칭이 되는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가 이렇게 같은 a인데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x축 대칭이 되는 그래프입니다. 얘하고 얘는 x축 대칭이고 얘하고 얘는 부가 서로 반대라면은 y축 대칭이 되는 그래프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y는 이퀄 루트, 그 다음에 이제 a 그리고 x 마이너스 p 그리고 플러스 q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볼게요. 자, 이제 이것은 마찬가지로 a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로 나눠서 생각할 텐데요. 어차피 음수일 때는 그래프가 이쪽에서 그려진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냥 요거 하나로 대신 설명하도록 할게요. 만약에 a가 양수였다고 가정하고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루트 안에 있는 값은 항상 0보다 크나 같아야 되니까 x는 p보다 크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직접 그리면서 정역과 치역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기가 이제 x가 p가 여기 있다라 보고요. q는 양일 수도 있고 음일 수도 있는데요. 그냥 아무거나 하나 그려볼게요. 요 점의 위치가 x좌표는 p고 y좌표가 q였다라고 가정한다면은
이 노란색 그래프를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을 평행이동시킨 그래프가 이거예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평행이동시킨 것이 바로 이렇게 나오는 그래프고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래프도 만약에 여기가 같이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X 이퀄 P가 여기 있었더라 보고요. 여기에 Y좌표 Q가 있었더라 가정한다면은 그러면 이 모양이 A가 음수였을 때는 그래프가 요 그래프를 그대로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시키는 거니까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정역은 P가 0보다 크 나왔고요. Q는 0보다 크 나왔습니다. Y는 0보다 정정합니다. Y는 Q보다 크 나왔습니다. X는 P보다 크 나왔고 Y는 Q보다 크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 그래프라면 정역은 X는 P보다 작게 나왔고 Y는 Q보다 크 나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각각의 정역과 치역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Y는 이퀄 루트 여기가 AX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돼 있다면 자, 여기에서 A를 묶어낸 다음에 이거 묶어내면 이런 모양으로 되겠죠. 형식적으로 A는 0이 아니었더라 볼게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0이 되는 값을 생각합니다. 자, 이 값이 만약에 마이너스라면 루트 AX를 왼쪽으로, 그 다음에 이게 플러스라면 이걸 0으로 하는 값이 플러스라면 오른쪽으로, 이게 C가 양수라면 위로, C가 음수면 아래로 각각 평행이동시켜서 그래프를 그리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간단한 예문들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지금 설명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예제 1번 보겠습니다. Y는 이퀄 루트 X-4 플러스 4하고 역함수의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어떤 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라 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져 있다라 봐요. Y는 이퀄 fx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 함수의 역함수는 Y는 이퀄 x라는 직선의 대칭이죠. 자, 이렇게 Y 이퀄 x라는 직선의 대칭이니까 그럼 역함수를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뭐 대략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봤을 때 이것이 Y 이퀄 F 인버스 X였다고 봤을 때 자신과 자신의 역함수 사이의 교점은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그런데 그림을 잘 들여다보면은 자기 자신하고 자기 자신의 역함수하고의 교점은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자기 자신하고 Y 이퀄 X하고의 교점하고도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굳이 역함수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원래 주어졌던 함수하고 Y 이퀄 X랑 같이 놓고 풀면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이용해서 주어진 함수의 역함수를 찾지 말고 우리는 예제 1번의 문제를 Y는 이퀄 루트 X-4 플러스 4하고 Y 이퀄 X를 연립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한 것처럼 Y 이퀄 X하고 Y 이퀄 fx하고 같이 놓고 풀면 교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둘을 같이 놓고 풉니다. 루트 X-4 플러스 4하고 X랑 같이 놓고 풀면 이제 루트 X-4 이퀄 넘기면 X-4가 되죠. 양면을 제곱합니다. X-4, X-4의 전체 제곱이에요. 한쪽으로 다 넘겨보겠습니다. X-4의 제곱 마이너스 X-4 이퀄 제로니까 요거 X-4가 공통이네요. X-4 묶어내면은 여기 앞에 X-4가 하나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돈해본 결과 여기는 X-4, 여기는 X-5가 되는군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두 개 곱해서 0이 되니까 x가 4이거나 또는 x가 5이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잘 보면 알 수 있듯이 자신과 자신의 역함수의 교점은 y 이퀄 x라는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x좌표가 만약에 p면 y좌표도 p로 표시가 돼요. y하고 x가 같으니까요. 자, 그래서 그 사실로부터 역함수하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해보니까 x가 4면 y도 4, x가 5면 y도 5예요. 따라서 두 점을 각각 P, Q라 놓는다면 P는 이거고 Q는 5,5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얘기죠. 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시오라는 얘기니까 각각의 교점을 PQ라 놓는다면 PQ 사이의 거리는 P타로 정리 써서 5에서 4 빼면 1의 제곱, 5에서 4 빼면 1의 제곱이니까 루트 2가 됩니다. 교점의 좌표는 이거고 거리는 루트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예제 2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제 2번. 좌변은 무리함수이고 우변은 직선입니다. 1차함수인데요. 여기서 A가 음수니까 기울기를 나타내는 A가 음수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본다면은 이 좌변에 루트 X 플러스 5는 루트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크 나타야 되니까 요 값이 0보다 크 나타야 되니까 X는 마이너스 5보다 크 나타야 돼요.
자, 요거보다는 크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함수가 정의되어 있고요. 플러스 루트니까 이렇게 지나는 그래프입니다. 이것이 y는 이퀄 루트 x 플러스 5라는 그래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기울기가 2가 되고 y절편이 마이너스 2예요. 그래서 y절편이 마이너스니까 요 정도 있다라 보겠습니다. 0, 마이너스 여기를 지나는데 기울기가 음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지나는 그래프예요. 이런 식으로 지나는 그래프들입니다. 기울기가 음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근데 x가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무리함수하고 직선이 만나는 교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x가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 여기도 같은 x거든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교점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실근을 갖기 위한 가장 큰 a 값은 얼마일까요? 라는 얘기인데요. 자, 여기서 무의식 중에 그러면 여기가 반듯하게 세워지면 가장 크겠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렇게 돼 있을 때 당연히 이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값이 커지지만 오히려 기울기가 음일 때는요.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이 값이 작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가장 큰 음수값을 구한다는 얘기는 기울기가 가장 완만한 것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교점이 생기면서 가장 완만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요 점을 통과할 때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5,0을 지날 때만 이 기울기 A가 제일 정정합니다. 제일 작은 게 아니라 제일 큰 값을 갖죠. 왜냐하면 더 가파르지면 예를 들어 이거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점을 통과할 때가 A 값이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 직선 y는 이퀄 ax 마이너스 2가 요 점을 통과할 때 A 값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y가 0이고 x가 마이너스 5예요. 자, 이제 요걸 계산하니까 넘어가니까 5a는 이퀄 마이너스 2. 따라서 a는 음수라 얘기를 했었죠. 마이너스 5분의 2가 돼야 되겠군요. 그래서 A가 마이너스 5분의 2가 될 때 실근을 갖게 되는 가장 큰 A 값을 갖게 됩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그래프를 이용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연립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아니라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는 문제니까 함수의 그래프 잘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예제 3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두 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면 K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그래프를 그려보도록 하죠. 자, y는 이퀄 루트 x 플러스 1은 루트라는 값이 0보다 크나 같아야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 1,0이에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나 같아야 돼요. 즉 정의역은 좌변의 루트 함수의 정의역은 마이너스 1보다 크나 같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x가 0이면 y가 1이니까 요점의 좌표는 0,1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y는 이퀄 x 플러스 k가 이거는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k잖아요. 자, 기울기가 1이고 y절편이 k가 되는 직선인데요. 자, 우선은 요 점과 요 점은 기울기가 1이거든요. 요 간격이 좀 그림을 손으로 그리다 보니까 좀 안 맞게 됐습니다만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1이니까 여기가 기울기가 1이 되는 직선입니다. 자, 이제 여기는 y는 이퀄 x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y는 이퀄 x 플러스 k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직선이 있는 거예요. 기울기가 얘랑 평행한 직선들을 생각하는데요. 자, 이렇게 있을 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지금 요 y는 이퀄 x 플러스 1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즉 y절편이 1이 될 때, 요 1이 될 때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데 y절편이 얘네들은 1보다 작은 값이라면 한 점에서밖에 만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은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볼까요? 자, 이제 요 직선 우리가 초록색으로 다시 그려볼게요. 자, 여기가 K였을 때 이 초록색으로 표시한 직선이 기울기가 1이고 Y절편 K가 되는 직선은 보다시피 K는 분명히 1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냥 올라가지 못하죠. K가 이렇게 올라가면 아예 만나질 않으니까 실근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우리는 접하는 경우부터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란색이 노란색하고 접하는 그 점의 K값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접하는 것보다는 작아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인지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y는 이퀄 x 플러스 k하고 y는 이퀄 루트 x 플러스 1을 같이 놓고 풀겠습니다. 루트 x 플러스 1하고 x 플러스 k를 같이 놓고 풀어요. 양면을 제곱합니다. x 플러스 1은 이퀄 이걸 제곱하니까 x 플러스 k의 전체 제곱이고요. 전개를 하죠. k의 x의 제곱 더하기 2kx 플러스 k의 제곱이 같이 됐습니다. 한줄로 모아서 내림차순으로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줄로 다 모아서 표시한다면 x의 제곱 플러스
2kx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x니까 2k 마이너스 1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얘는 2차 방정식이죠. 둘을 같이 놓고 풀었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지금 2차 방정식이 만약에 중근을 갖는다면 교점이 하나밖에 없는 경우를 말하잖아요. 따라서 우리는 판별식 d가 0이 되는 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교점이 하나밖에 생기지 않았을 때 k값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을 0이라 놓고 풉니다. b제곱 마이너스 4, a가 1이고 c가 요거예요. 이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전개합니다. 4k의 제곱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의 제곱 플러스 4 이퀄 0. 4k 제곱 서로 소거됐고요. 마이너스 4k 플러스 5 이퀄 0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k값은 4분의 5가 되는군요. 여기 k값이 파란색 직선, 즉 노란색 무리함수하고 한 점에서 만나게 될 때 이 k값은 바로 4분의 5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4분의 5예요. 근데 요 점은 1이었고요. 그러니까 요 사이를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만이 보다시피 초록색 직선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죠. 자, 그래서 K가 취할 수 있는 값에 보면은 1보다는 크고 4분의 5를 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알 수 있겠죠. 우리는 이와 같은 이제 판별식을 이용해서 교점이 생겨야 되니까 같이 놓고 풀어서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판별식을 이용해서 계산했고요. 요 왼쪽 점은 그래프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결국은 그래프의 개형을 알아야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예제 4번의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y는 이퀄 루트 x 위에 한 점이 원점과 점 A 사이 호 위를 움직이고 있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이퀄 루트 x는 이런 모양의 그래프입니다. 이 곡선 위에 한 점 P가 있습니다. 이 한 점 P가 있는데요. 원점 O하고 점은 1,1은 여기쯤에 있다라 보겠습니다. 여기가 A가 1,1 여기 있어요. 얘를 왔다 갔다 움직이는 점이에요. P가 여기 안에 있습니다. 이때 삼각형 OAP의 넓이의 최대값 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삼각형 OAP니까 OAP니까 이런 모양이잖아요. 요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은 얼마가 될까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각형에서 이 밑변의 길이는 금방 나오죠. 요 길이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루트 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0,0과 1,1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2가 됩니다. 자, 그런데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높이가 필요합니다. 이제 이 높이가 얼마일 때가 최대, 이 밑변의 길이는 정해져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P가 여기 있을 때 이런 거, P가 여기 있을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국 이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는 높이가 결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밑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잖아요. 2분의 1 일정하죠. 밑변의 길이도 루트 2로 일정하죠. 그러니까 높이가 누가 더 크냐에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이제 높이가 가장 큰 거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 직선 0,0과 1,1을 지나는 직선에 평행한 직선을 하나 그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평행하면서 여기에 접하는 직선을 하나 만들려고 해요. 이 주황색으로 표시한 직선은 이 파란색 직선을 보라색으로 덧칠해 볼게요. 이 두 점을 연장을 해버리면 이렇게 됐죠. 자, 이 보라색 직선은 y는 이퀄 x예요. 그리고 원점을 통과하죠. 기울기는 1이고 이 직선하고 평행한 직선을 주황색으로 표시했을 때 이 직선은 y는 이퀄 x 플러스 k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이 보라색 직선하고 이 주황색 직선이 이 평행하면서 이 노란색 곡선 y 이퀄 루트 x에 접하게 될 때 이 k값을 찾음으로 해서 우리는 이 접점의 좌표를 굳이 안 찾아도 돼요. 왜냐하면 그림서로 보면 요 점에서 수선의 발 내릴 때가 이 높이 h가 가장 최대인데요. 사실 이게 평행하다면 요 점의 좌표가 0,k잖아요. 요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도 길이가 똑같이 h예요. h. 그래서 우리는 요 k값만 찾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k값을 찾은 다음에 직선 바깥에 있는 한 점에서 직선에 이르는 최단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기울기가 1이면서 이 곡선에 접하는 접선을 찾도록 하죠. 조금 전에 풀었던 것처럼 둘을 같이 놓고 풀어서 판별식을 0이라 놓고 풀겠습니다. 루트 x하고 얘를 같이 놓고 풉니다. 양변을 제곱하죠. 좌변은 x가 될 것이고 우변은 이걸 제곱하니까 x의 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의 제곱이 같이 되고요. 한쪽으로 모아서 내림차순으로 다시 써보면 2k 마이너스 1
x 플러스 k의 제곱, 이거 넘긴 거니까 이퀄 제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2차 방정식이 보다시피 중근을 갖게 되는 k값을 찾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앞서 했던 것처럼 판별식을 여기다 놓고 풀겠습니다. 자, 이제 판별식 d를 여기다 놓고 풀면은 b제곱 2k-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 a가 1이고 c가 k의 제곱입니다. 이퀄 제로예요. 자, 이걸 풀어보면은 4k의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마이너스 4k의 제곱 이퀄 제로가 돼서 이거 서로 소거됐고, 따라서 k가 4분의 1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요즘에 좌표가 구해졌군요. 0, 여기가 4분의 1입니다. 여기가 4분의 1이었다는 거예요. 접하는 점은 바로 접하게 되려면 k값이 4분의 1이면 됐다는 것을 우리가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이용해서 계산했고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보라색 직선 바깥에 있는 한 점에서 보라색 직선에는 최단거리가 곧 요 점에서의 최단거리하고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근데 직선 바깥에 있는 한 점에서 직선에는 최단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쓰려면 반드시 이렇게 일반형으로 돼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 직선 바깥에 있는 한 점에서 직선에는 최단거리를 구하는 공식 그냥 h라 쓰겠습니다. 루트 x 앞에 개수의 제곱 더하기 y 앞에 개수의 제곱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플러스 1 절대값입니다. 그 다음에 x 대신에 0을 대입하고 y 대신에 4분의 1 대입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돼요. 자, 이거의 절대값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산하면 루트 2분의 4분의 1이잖아요. 분모의 분모를 1로 보고 내항분의 외항을 정돈하니까 4루트 2분의 1 이와 같이 됩니다. 자, 높이가 구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 OPA의 넓이를 계산합니다. 넓이의 최대값은, 이 넓이의 최대값은 높이가 최대일 때라고 얘기를 했었죠. 최대값은 S라 놓겠습니다. 2분의 1 밑변의 길이는 루트 2. 높이가 4 루트 2분의 1일 때 최대가 나옵니다. 루트 2, 루트 2 지워졌고, 그래서 최대 넓이는 8분의 1입니다. 이 문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무리함수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어서 우리 초월함수라 불려지는 지수함수 그리고 로그함수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